최근 일부 교과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계 여러 단체들이 연대해 이러한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다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법으로 이제 아직은 뭐 제정이 안 됐지만 교과서에 이것이 반영돼서 큰 충격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동성애 찬반 양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찬성하는 쪽에 그런 이제 주장만 많이 이렇게 또 나열을 하고 또 그 근거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많이 수록했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에이즈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대부분은 그 이제 동성애 때문에 오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건 정상이다, 또 합법적이다, 또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동성애 옹호론자 쪽에 그 주장을 교과서 자체가 받아들여서 이제 정상이라는 쪽으로 기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단체들인가요? 예, 우선 뭐 국회 조찬기도회 그리고 또 의회 선교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성시화 운동하고 네. 또 국가조찬기도회 이렇게 해서 단체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체들은 이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수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공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가 그것이 안 되면 좀 양쪽 말을 잘 듣게끔 양쪽 주장을 다 수록을 해서 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불공정을 그대로 가리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이 감독권을 발동해서 내년부터 이것이 가르치도록 돼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돌연 갑자기 교과서에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실리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교과서 이렇게 편성 과정을 보면 이제 출판사에서 집필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필자가 이제 교과서 만들면 교과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 집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필 기준을 좀 봐야 되겠는데 아마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 듣고 또 정당에서 어떤 특정 정당은 이것을 또 주장하고 국가 인권에도 이것을 또 동성애 입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은 합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그 교과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교계의 이런 반대가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해주고 다만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 하고 그 옳고 그름 판단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 행위 자체를 보호하고 또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건 전혀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이 어떤 인권, 명예훼손을 하거나 기타 뭐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것은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동성애 행위 자체를 옳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동성애 문제와 함께 또 기독교사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주장도 하고 계신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두 개 다 이제 교과서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도 교과부 문제이기도 하고 뭐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69년대 중학교 무시험, 74년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군제 실시를 안 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기독교 학교,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던 학생 선발권을 국가한테 뺏겼어요. 또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도 뺏겼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래도 그렇게 했어도 70년대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학교에서는 기독교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예배도 못 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규제가 많이 강화돼서 또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가 없는 기독교 학교라면 그건 공립학교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학 이념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청도 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이 종교 교육권을 회복해서 진짜 교육을 통한 이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학교 건립 취지인데 이것도 살리고 나가서 이런 종교 교육의 자유는 국가 발전에 있어서 아주 정신적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사회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 학교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만 봐도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근대 문명 초기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 사학을 태동시켰으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옛날의 문화, 전통 문화가 그래도 남녀 평등이라든지 또 약한 근로자의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문화를 근대 문화를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 했었죠. 그리고 또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많이 양성을 했는데 이와 같이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 이런 정체성을 살리는 일, 또 특히 성경을 가리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아주 생명과 같은 일인데 이것을 자주성을 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준화 정책이라고는 그 틀 속에서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선지원 후추첨이라든지 또 이제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 과목을 또 이렇게 설정한다든지 또 전학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대처를 잘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동성애를 가리킨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가 없다는 것은 또 그것 또한 건하건염을 훼손하는 일이고 이것은 사회 문제이기 전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께서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설교도 많이 잘 해주셔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정당한 의사를 관계 부처에도 보내주셔서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그만큼 교과서 내용을 선정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교과서가 미칠 파장은 교육당국이 깊이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